준동하는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 배후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거나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옵니다. 정광훈, 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부쩍 늘어난 데에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음해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을 하더라도 거부하라며 위헌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 아닙니까? 조기 대선과 당권 욕심에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망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하기를 촉구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소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현행범이자 12.3 내란에도 직접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고 지금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가로막는 행위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내란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고의적 행동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12.3 내란의 트리거인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는 정황을 김용현 공소장에 담아놓고 정작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히십시오. 직무유기를 하거나 고의로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다간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왜 12월 3일을 태길했을까요? 12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는 명태균 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옥엔 절대 안 가겠다는 김건희의 생존욕이 계엄 준비의 근본 동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명태균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 교사설마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거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관련 수사 진도와 내용을 다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 게이트이자 국힘 게이트입니다. 내란 정당, 극우 정당이자 공천비리 부패 정당인 국힘의 판도라 상자에 햇볕을 쏘일 때가 되었습니다. 국힘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시비 거는 게 일이지만 내놓고 체포조 모집 운운하는 국힘 지지자 모임에 자제 요청 한마디 안 하는 정당이 정상입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반성을 모르는 내란 세력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국민들을 다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회의 방어 목적으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라는 개변까지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계엄군 국회 출동의 목적이 방어라면 국민이 국회를 공격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새빨간 거짓말로 내란 범죄를 부정하고 구속 취소 청구라는 그야말로 듣보잡법 기술까지 시연하며 사법부를 우롱하더니 급기야는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극우 수계 윤석열이 개변과 꼼수를 반복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결집시켜서 사법부를 급박하고 탄핵을 무력화시켜서 다시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붕괴시켜서 권력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극우 나치 히틀러식 망동입니다. 극우의 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양심적인 의원들께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나 극우 집회가 아니라 국민 곁입니다. 이제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선동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폭력과 테러의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안전한 나라를 손꼽히는 그런 나라로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폭력과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우 강사 전 한길 씨의 극우 집회 유튜브 영상에 쓸어버리자는 주장에 울었다 라며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극우 강사의 선동에 동조되어 일반 시민이 자신의 인생까지 바치겠다며 폭탄 테러를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시도로부터 시작돼서 내란과 법원 폭동으로 이어진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극우 집회에 등단해서 폭동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국민의힘도 극우 테러와 폭력 행위의 공범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간의 극우적 행위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극우 세력들에게 더 이상의 폭력과 테러 시도를 멈추라고 강력 경고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극우 테러 행위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당대표 테러 대책위를 재가동해서 테러 위협으로부터 목숨 걸고 국민과 민주공화정을 지켜내겠습니다. 국가 안녕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백색 테러가 이 땅에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의 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쏟아진 속보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어제 변론에 출석해서 3시간 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런 걸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기 있는 모두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이건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문득 윤석열이 계엄 당시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가 있었냐라고 반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런 참혹한 상황까지 시나리오에 써두었는데 무위에 그쳤기 때문에 없던 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기물이 무참히 깨지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다 부상을 입고 국민께서 국가적 폭력 앞에 서야만 했던 일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까? 지시를 했니 받았니 라는 표현 속에서 윤석열 본인이 지시하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엿보입니다. 지시한 것이 왜 없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오만한 지시였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한 것도 윤석열의 위법적인 지시였습니다. 심지어 어제 변론에서 윤석열 본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얘기하며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속에 한 몸에 둘 이상의 인격이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계속하니까 정말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달 그림자를 운운한 대목은 정말 논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반 접견이 시작되면서 그 옥중 메시지가 면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을 면회했습니다. 그 면회 직후 나경원 의원이 언론을 향해서 윤석열이 말한 계엄 선포 이유 등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윤석열 면회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원의 형식으로 내란 속의 일방적 주장과 망상이 끊임없이 전해지게 될 텐데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작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국민의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의 헛소리를 겨우 참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은 계엄과 내란이란 위법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억지가 계속될수록 결국 제 발목을 잡고 스스로 결박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파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거세지고 집단적 기억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국민의힘보다 센 것은 국민의 기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도 윤석열의 거짓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가 아니라 호수 위에 뜬 진실의 달빛입니다. 곽종건 전 사령관은 물론 여러 증인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달 그림자가 아니라 진실의 빛이 호수에 뜬 겁니다. 공소장에도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한낱 새치혀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즉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획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되었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DI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원래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가 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자가 준비했던 게 뭡니까?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로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겁니까?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두렵습니다. 벤치, 립바, 그걸로 도대체 뭘 뽑으려고 한 겁니까? 수제 절단기, 그건 대체 뭘 자르려고 한 겁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잡아다가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백령도에 가서 수장 운운한 건 대체 뭡니까? B1 벙커 수백 미터 지하에다가 주요 언론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주요 인사들 잡아다 가둬놓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사법제도도 다 망가지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재판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예 군사 법원까지 재편하려고 어제 보니까 무슨 판사들 뒷조사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군판사들. 모든 행정을 군인들이 장악해서 군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되겠습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 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권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력을 누리겠지만, 수천, 5천만 우리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입니까?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입니까?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온 국민이 밤을 새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면서 불안증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협박죄는 왜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형법에 법 전공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죄, 그거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협박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근데 왜 처벌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국민이 위대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165명, 국내에 있던 해외에 나간 5명 제외한 165명이 단 1시간 반 만에 전원이 경찰과 군의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서 목숨과 체포를 감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돌파해서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일선 계엄군 지휘관, 계엄 군사, 병사들 양심에 따라서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수방사에서 다행히 헬기들의 여의도 접근을 40분이나 막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병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착검을 하지 않게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도 없도록 자제해서 그야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더라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라도 시작됐더라면 이 나라는 완벽한 암흑사회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우연들, 그 우연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다시 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국민의힘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합니까?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에 아무 일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 유지하면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계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